민주당 대표를 지낸 순천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호남을 떠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래 세대 정치 세력화를 위해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4년에 지어진 뒤 목포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로 자리한 경동성당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경동성당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천주교 교리와 복음을 전파한 레지오 마리에를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을 늘리고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청년몰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폐업하는 곳도 속출해 꼼꼼한 시장 조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순천 지역구의 이정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순천에 출마하지 않고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 구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성호 기자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잘 보이지 않았던 이정현 의원. 오늘 순천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내년에 순천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갈아엎기 위해서 저는 내년에 중앙에 진출할 생각입니다. 정치 소명으로 생각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나름의 목표는 이뤘고 순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다 했다며 수도권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탄핵 과정에서 정치적 상처를 입어 지금의 여당 텃밭인 호남 지역구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역 의원이 빠져나가면서 순천 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해졌습니다. 갈 곳 잃은 이정현 의원 지지층이 민주당 경선과 본선 선거에서 어디로 이동할지가 관심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예비 후보 검증을 신청한 사람은 김영득, 노관규, 서가번, 장만채 등 모두 4명입니다. 여기에 조충훈 전 순천시장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시절 국회의원을 지낸 민중당의 김선동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선거에서 보수당 손을 들어줬던 순천. 내년에는 현역 의원이 빠진 다른 선택지를 받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2020년 예산안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제33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8조 1,588억 원 규모의 전라남도 새해 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조례안 또는 개정안 17건, 그리고 중학교 학교공과 중학교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 교육관계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도 863호선의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남 서남권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인 경동성당입니다. 지난 1954년에 지어진 뒤 목포를 비롯한 도서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해왔고 천주교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 모임인 레지오 마리에를 한국 최초로 도입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근대 서양식 건축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목포 원도심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인정받아 왔는데요. 문화재청도 이러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 제764호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일부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는 건축물처럼 점 단위로 이뤄졌었는데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 대상을 점이 아닌 선과 면으로 확대하면서 거리와 지역 전체가 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이와 관련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손준수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붕 없는 근대 역사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는 목포 원도심. 임시정부 100주년과 전남 서남권 관광 활성화로 올 한 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목포 원도심 전체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근대 역사 문화공간 조성과 도시 재생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졌고 주민들의 불편도 커졌습니다. 주차 문제 또는 그 외관, 특기적 건물들 외관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감 있게 활성화돼 가지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경동성당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목포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목포시도 이에 맞춰 오는 18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정비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용역을 통해 근대건축자산 원형복원에 필요한 설계를 마치고 관련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목포를 근대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재생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제시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관 회복이라든지 어떤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목포 원도심. 지지부진했던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청년 창업 공간을 늘리고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청년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예외가 아닌데요. 특히 목포도 올해 초 원도심에 청년물이 들어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행착오를 딛고 제도약을 꿈꾸는 청년물들을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여수 중앙시장에 문을 연 청년몰 여수 꿈뚜락몰입니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손님들 발길은 드문드문했고 폐업하는 매장이 속출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지난 5월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찾아왔습니다. 프로그램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방문객 수와 매출이 수직 상승한 겁니다. 어려움 끝에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설을 세단장했고 내부 구성도 내실 있게 바꿨습니다. 새롭게 어떤 도전이라는 그런 취지로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이제 특산 어떤 그 제품을 또 판매도 하는데 국밥으로 유명한 순천 웃장 2층에 자리한 청춘 웃장. 2017년 개장한 뒤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객을 끌만한 요소가 부족했고 참가자인 청년들도 사업을 벌인 전남도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다시 문을 연 건 지난 8월. 채식 제과점, 반려동물 간식점 등 특색 있는 매장으로 차별화에 애쓰고 있습니다. 다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큰 이벤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사업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3년 사이 순천과 여수를 비롯해 목포, 강진, 담양, 영암, 고흥 등의 청년몰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청년몰 매장 489곳 가운데 30% 가까이 폐업하는 등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청년몰 상인들은 지속적 컨설팅과 홍보 등 자치단체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전문가들은 요식업에 치우친 업종을 다변화하고 주변 관광지와 섬세한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민중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설 후보 3명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서 순천 김선동, 광양 구례 곡성 유현주, 나주 화순 안주용 등 새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자주평등 평화의 새로운 미래,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 선 정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은 또 참다운 진보정당의 등장이 낡은 양당 체제를 혁파하는 길이라며 7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도 요구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와 LH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주택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한 생활안전 공동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재 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 지원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그리고 임대주택 등의 소방시설 성능 강화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가 몽탄 정수장과 일반 수도꼭지 39곳에 대해 미생물 여부 등 모두 6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납과 비소 등 42개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고 질, 산성, 질소 등 18개 항목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암태 남강에서 비금 가산에 이르는 항로의 주요 섬 기점에 태양광 조명시설과 선착장 조명타워포를 설치했습니다. 신안군은 선착장 조명시설이 안개 등 악천후에도 여객선 안전운항에 도움을 주고 도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남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제안 활성화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접수된 제안은 722건으로 지난해보다 126%가 증가했으며 제안 실행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장흥군 수협 유통사업과에서 55만 원, 완도 신흥사에서 30만 원, 영암군 신북면 갈곡사리 주민 23만 2천 원, 모산 1리 주민 20만 원, 용산리 주민 16만 2천 원, 갈곡 3리 주민 16만 원, 장산 4리 주민 14만 4천 원, 금수 1리 주민 13만 8천 원, 이천 4리 주민 13만 4천 원, 월평 7리 주민 10만 2천 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10만 원, 갈곡 1리 주민 9만 8천 원, 학동 3리 주민 5만 2천 원, 장산 1리 주민 5만 원, 군서면 고산마을 주민 34만 7,500원, 신흥마을 주민 12만 2,500원, 학산면 광산마을 주민 35만 7천원, 묵동마을 주민 15만 4천원, 해남군 옥천면 영신마을 주민 40만 원, 학동마을 주민 36만 8천원, 호산마을 주민 34만 5천원, 청신마을 주민 30만 8천원, 용정마을 주민 30만 3천원, 용동마을 주민 29만 원, 만년마을 주민 27만 1,000원, 마고마을 주민 26만 7천원, 향촌마을 주민 25만 7천원, 거호마을 주민 23만 원, 용산마을 주민 16만 1,000원, 가곡마을 주민 13만 8천원, 영춘 2구 이홍근 씨와 옥천중앙교회 이재철 씨가 각각 10만 원, 장흥군 용산면 이남마을 주민 29만 원, 장전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무안 청계 북초등학교에서 7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어촌유대 300사업 신규 대상지에 전남에서는 37곳이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가 신청한 신규 대상지 가운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주민 참여도와 어촌 소득증대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7곳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과 여수가 각각 5곳으로 가장 많고 완도와 무안이 뒤를 이었으며 한 곳당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어촌 유대 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밀착형 SOC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2019년에도 어촌 유대 300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곳이 선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유치원 통학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2인승 통학 차량이 전소됐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원과 인솔교사 1명은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목포였습니다.